미국 시애틀 지역의 에드먼드 칼리지는 우수한 교육 수준과 높은 대학 편입률을 자랑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 수업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12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과 집중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 에드먼드 칼리지는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에드먼드 칼리지의 입학 신청은 연중 내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2021년도 수업을 신청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베라 프로퍼리 리얼스팅 대표 마이크 윤희입니다. 자, 집을 사는 20가지 단계 중 첫 번째, 부동산 중개인을 어떤 중개인을 만나야 되나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마지막 그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내 자랑인데, 제가 이제 처음 미국 와가지고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MBA를 따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GMAT라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GMAT를 영어로 이제 미국에서 시험을 보는데 왜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와서 했는데 일단 신분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제 그 ESL 프로그램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딱 와서 보니까 이게 패스포트 가지고 신분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첫 번째가 패스포트를 아니 대체할 수 있는 거여서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만들어야 되더라고. 그 하나. 두 번째 현찰을 또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참 고마웠던 게 그때 그 사촌 형이 덕수 형이 참 고마워요. 그 돈 내가 참 진짜 그때 잘 썼어 형. 그 형이 나한테 당시 95년도에 600불인가 700불을 나한테 줬어요. 거의 1000불 돈이었던 것 같아. 참 유용하게 잘 썼죠. 그때 그 당시 근데 큰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뭐 600, 700불, 1000불 뭐 별거 아닌 거지만 당시에 95년도에는 그리고 돈 쓸 데도 없는 나한테 진짜 큰 돈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그 돈을 어디다 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을 만들려면 또 신분증이 있어야 돼. 근데 패스포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폰북이라는 게 있네. 또 이제 드라이버 라이센스 만들려면 또 소셜 넘버가 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다 얽혀 있더라고. 그러니까 소셜 넘버 만들어야 되고, 드라이버 라이센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장을 만들어야 돼.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폰북이라는 게 지금 뭐 그런 거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지만 옛날에는 폰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소셜 넘버를 만드는 데가 나와. 그리고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 어떻게 따는지가 나와. 그래가지고 또 버스를 타고 가서 소셜 넘버 만들고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 따고 그리고 가가지고 소셜 넘버 만들어가지고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 따고 그리고 이제 저거를 따고 이제 그 따기 전에 일단은 저거 통장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드라이버 라이센스 땄죠 이제. 그래서 가가지고 한 달 정도 있었나 기숙사에 있는데 어느 날 그 먼저 왔던 친구들이 다 내려오래요. 다 내려오래. 일단 왜 그럴까? 일단 내려오시래 다들 뭐 그때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왜 내려가니까 저보고 하는 소리가 지금부터 오늘 이제 은행 돈 가지고 계신 분 가가지고 은행 가서 통장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제 소셜 넘버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잠깐만요. 그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예 없죠. 그런 거 이제부터 만드셔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그랬더니 난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디 만드셨어요? 그러더라고요. 폰북 보니까 다 나와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되게 어렸었어요. 되게 19,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2학년, 3학년 이런 때니까 뭐 19, 20살 이런 친구들이니까 형님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그런 걸 다 하셔요. 뭐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필요하니까 만들죠. 필요하니까 그냥 그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했죠.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교회 분들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 또 가니까 그분들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소셜 넘버 만들었느냐, 통장 만들었냐, 그러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얘 만들었는데, 만들었니? 그래서 얘 돈을 뭐 현찰로 갖고 있니까 그래가지고 통장 가서 만들었고, 만들다 보니까 소셜 넘버 필요해가지고 소셜 넘버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야, 미스터 유는 확실히 젊은 친구가 똑똑하네. 젊음이 좋아.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소셜 넘버 만들고 통장 만든 건데, 나보다 어린 사람들은 야 형님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미스터에는 젊어서 그런지 똑똑하네. 젊은 사람이 젊음이 좋아. 이러시고. 그러면 뭐야? 내가 나이가 많은 거야? 내가 많아서 잘한 거예요? 못해서 한 거예요? 적어서 한 건가? 전혀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 당시에 그게 필요했고 내가 소셜 넘버가 필요했고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소셜 넘버 그렇게 쉽게 못 만들어요. 근데 그 당시는 90년대에는 그냥 가가지고 패스포트 주면 소셜 넘버 그냥 만들어줬어요. 다 그냥.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은 굉장히 틀리죠. 그때는 그랬고. 근데 그냥 내가 필요했고 소셜 넘버랑 드라이버 라이센스랑 체크형 카드 만들기 필요해서 그걸 내가 만들었고 그리고는 그 방법을 내가 물어볼 때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군대 제대하고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오니까 이 19, 20 먹은 이 친구, 대학생 이 친구들하고는 이게 안 놀아주더라고. 이게 노인네 취급을 하더라고. 이게. 물론 이제 그게 대여서 17살 차이지만 내가 진짜 이런 거에 이제 한 50 먹은 사람이 70 먹은 노인네하고 안 놀아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예요. 이제 보면은. 이게 20대 때 한 서너 살 차이하고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 이게 안 놀아주는 거라. 그러니까 물어볼 때도 없고 뭐 퉁퉁하고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나는 한 거예요, 그냥. 자, 이게 뭐냐면은, 좀 내 자랑 한 거예요, 지금. 근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게 똑똑해야 되고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단, 내가 물건을 찾아가지고 오퍼를 넣었어요. 그리고 클로징까지 가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하는 게 새 집 같은 경우. 내가 브랜드 뉴 하우스야. 그럼 가서 그냥 나 이거 살래요? 하고 그냥 돈만 주면 되는 줄로 알아요. 그게 뭐냐면은 새 집도 그렇고 그냥 기존에 지어 있는 집도 그렇고 이것들이 잘 지나갈 때가 있는데 새 집을 포함해서 그것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모르면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당신이 모른다는 거를 인지를 할 때는 그걸 이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모른다는 거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게 그게 진짜 모르는 겁니다. 진짜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뭘 모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그거랍니다.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모른다는 걸 모르는 게 그게 아는 겁니다. 자, 다시 불러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일이 진행되는데 내가 뭘 모르면은 그게 내가 모르고 지나갔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게 잘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게 잘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 문제는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그거를 현명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동산을 만나야 되는데 그거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부동산 업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부동산 중개를 많이 만나 보니까 비즈니스를 사야 되는데 간판 보고 간판이 멋있으니까 이거 사는 거예요. 간판 멋있는 건 알겠다고. 근데 매상이 얼마냐고. 그리고 돈이 얼마가 남냐고. 이걸 알려달라고. 그리고 렌트가 최소한 얼마인지는 알려달라고. 그거를 못 말하는데 간판이 좋다고 간판을 그 가게를 사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이게. 자, 내가 이 집을 사고 싶어요. 이 집을 사고 싶은데 어떤 건물인지 뭐든지 간에. 근데 그 집에서 뭘 알고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집이 사실은 집 같은 경우 솔직히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그냥 인스펙션 하고 다 나오는데 어쩜 좀 간단할 수 있어 부동산 이제 커머셜보다는. 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 있어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가지 단계가 있지만 그걸 좀 세분화하면 약 50개 정도가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스무스하게 넘어가려면은 그거를 경험이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그걸 현명하게 그거를 잘 스무스하게 문제없이 잘 넘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잘 진행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부동산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현명한 부동산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경험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자, 내가 소개를 받았어요. 춘수 엄마 나 이번에 뭐 하려고 그러는데 부동산 중에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봐. 좌안이 있는데 좌안이 나한테 잘해줬어. 좌안하고 한번 해봐. 해서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좌안이 찬수 엄마건 잘했어. 찬수 엄마건 잘 맞았는데 주기 잘 맞았는데 나하고 과연 잘 맞을까? 그게 진짜 그럴까요? 그럼 모르잖아요, 이제.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 경험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나 경험 많아요. 그러지. 경험 없어. 나 라이센스 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몇 개나 클로징 했어요?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클로징 많이 해보셨어요? 뭐 이제 경험 있으세요? 그러면 나 클로징도 많이 해보고
경험 많아요 그러지. 나 사실은 클로징 하나밖에 못 해봤고요. 아직도 그것도 도와줘서 했고 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부동산 중개를 하나 봤는데 야 정말 진짜 이게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진짜 정말 이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이게 근본적인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걸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느냐. 그냥 단순하게 좀 저 잘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 경험 많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질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 한 10가지를 정도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뭐 답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는 게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몇 년을 일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몇 년에서 1년에 몇 건이나 클로징을 하시죠? 그리고 누가 내 전화를 받죠? 그리고 당신과 다른 부동산 중개인의 틀린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저를 도와줄 수 있으시죠? 수수료는 얼마일까? 계약서를 써야 하나? 그리고 저와 어떻게 소통하실 건가요? 그리고 저한테 뭐 원하시는 게 있나? 그리고 추천서는 어떤 분한테 받아야 되나? 이러한 좀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은 이게 벗어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제가 우연하게 이걸 이제 저도 이제 손님들 만나면 여러 가지 물어보세요. 근데 그냥 물어보시는 게 되게 간단해. 이제 좀 어려 보이니까 몇 년이나 했어요? 그거 물어봐. 그러면은 나 몇 년 했어? 2006년에 따가지고 지금까지 했다고. 몇 건이나 했어요? 그러면 많이 해보셨어요? 그래. 그러면은 많이 해봤죠. 이제 한국말한 부동산 중에 나보다 많이 해본 사람은 없어요. 뭐 그게 또 거의 진실인 것 같아요. 제가 300개 넘게 했으니까. 근데 그 정도 질문을 하지 그 이외의 질문을 하시는 분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 10가지 질문을 이제 읽어보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제 손님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연세 드신 분이 있는데 이제 해방 전에 태어나신 분이라 그러니까 해방 전에 태어나셨으니까 연세 있으신 분이에요. 좀 90이 넘었으니까. 이분이 플로리다에 이제 물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플로리다 물건을 내가 뭐 이제 그게 뭐 한 4, 5 밀리언 달러 되면은 내가 하겠는데 뭐 비행기 값이 나오니까. 근데 전에 뭐 빈 땅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에 이제 그 빈 땅 얘기. 근데 그때 이제 10,000불. 빈 땅이 10,000불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현지 또 근데 그 시장에 또 그런 것만 하는 부동산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많아. 이제 거기다 갖다 공지를 올리니까 한 10대 명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뭐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을 제가 인터뷰를 했더니 거기서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요 질문을 해보니까 이 사람하고 일을 해야겠다. 그런 게 나오더라. 근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또 하나 있어. 그 플러스 알파에 대한 거는 다음에 제가 또 재밌게 한번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방송은 kbswa.com에서 낮 3시, 밤 9시에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KBS와 TV에서 anytime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부동산을 찾을 때 이 물어봐야 되는 10가지 방법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한 가지 더 그걸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